북한에서는 인민을 위하여 보모함이거든요. 예, 군대도 그렇고 이제 저희 보안원도 똑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에서 보안원을 하다가 탈북했고 지금 현재 CJ 코스메틱스 회사에서 대표로 일하고 있는 허정희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북한에 있을 보안원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도 회사가 잘 돼서 장사를 잘 하고 있는 정말 수완 있는 사업가인데 북한에서는 또 어떻게 인민의 보안원이라고 하는 이 경찰이 북한 경찰은 어떻게 북한 주민의 삥을 뜯는지 제가 그게 또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중국인들이 삥을 뜯어서 밥 먹으러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안원이면 네. 북한 주민을 지켜야 되는 보안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던 보안원은 사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그 보안원 아저씨들이 이렇게 자전거 끌고 와가지고 메뚜기장이나 이런 데 있으면 네. 막 와가지고 오빠씨라는 놈도 있었어요. 막 소리 질러. 야, 너 친해! 내가 여기 와서 장사하지 말랬잖냐! 그러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는 그렇죠. 그 할머니가 보안원 동지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내가 글쎄 뭐 어쩌고 저쩌고 할머니 그러면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 할머니 파는 빵을 발로 빵 차가지고 소랭이가 떼굴떼굴떼굴 굴러가고 나 이런 거 보면서 무슨 보안원이 저딴 놈이야 막 이런 생각했거든요. 보안원이 어떻게 밥을 벌어 먹고 삽니까? 쌀은 좀 배국 줬나요? 다 그냥 인민의 주머니 털은 그거죠. 인민의 주머니를 터는 완전 저기 큰 도둑은 수령님, 장군님 큰 도둑이고 그 밑에 보안원은 중간 도둑 완전 점도둑인 아니야 완전 대놓고 도둑질하는 안전하게 당당하게 도둑질하는 게 바로 북한의 보안원이 아니겠습니까? 언니는 조금 그 주민들이 어떤 뇌물을 터는데 특이한 방법이나 기억에 남는 수법이 있나요? 사실 이거는 뭐 창피한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보안원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인민을 위하여 보모함이거든요. 예, 군대도 그렇고 이제 저희 보안원도 똑같습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보안원이라고 해서 위에서 배급을 꼭꼭 제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희라고 특이하게 따로 이렇게 뭐 챙겨받는 그런 것도 없어요. 오직 주머니를 터는 수죠. 그럼 어떻게 털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나가서 뭐 주머니에 돈을 훔쳐오는 그게 아니고 그건 아니겠지. 이용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쫄가서 가져와라 이렇게 시키나요? 아, 누추한 방법이죠. 그건 누추한 방법이에요? 하수가 쓰는 방법이에요? 아이, 야, 저거 그렇죠. 필요한데 좀 숙제 좀 하자. 이건 누추한 방법이에요? 북한에서는 보안원들이 장마당이라고 보게 되면 가서 장사꾼을 쫄크지는 않았어요. 저는. 어떻게? 저희는이 아니고 저는. 장사꾼을 쫄크는 게 아니고 지방에서 평양시에 들어와서 고주 없이 그러니까 숨어 지내는 그런 꽃제비들이 많거든요. 근데 좀 똑똑한 꽃제비라고 얘기해야지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한 번씩 보안소에 이렇게 단속돼서 들어와요. 특별군비주간 그럴 때 되게 되면 단속을 한 번 당하고 뭐 진술서를 작성하고 두 번 당하고 이렇게 하다 나면 아, 넌 똑똑하구나. 아, 이거는 바보로구나. 거기서 이제 표현이 갈라집니다. 그러면 똑똑한데 여기서 평양에서 몇 년 동안 몇 번씩 잡혀오면서도 왜 아직도 살아남을까를 저는 몰랐어요. 근데 선배들이죠. 제가 이제 경제감찰 들어갔을 때 선배들이 보안소에서 김부자네 집안의 그 혁명 역사에 대한 그거를 잘 간직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연구실이라고 하는데 교육 사상 이런 거를 할 때마다 이제 들어가서 뭐 항일혁명 투쟁 때는 이렇게 하고 어린 시절은 이렇게 보내고 그런 혁명적인 사상을 교육할 때 그럴 때 들어가는 데인데 거기에도 아시다시피 보안소에서 일체 다 꾸리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 과마다 얼마씩 이번에 4월 15일 맞으면서 무슨 과는 뭐를 하세요. 무슨 과는 이렇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렇다고 월급을 많이 받는 그것도 아니다 나니까 저희는 할 수 없이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미고주자로 평양시 안에 있는 애들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장사꾼들은 저희 얼굴을 다 알기 때문에 쫄크지를 못해요.
대신 장사꾼들도 그 장마당에 있는 그 도둑놈들을 얼굴을 알잖아요. 알죠. 서로 네. 알죠. 저희가 장마당에 이제 특별경비주간이고 막 단속이 나가야 된다. 지금 어디서 막 날라리 풍이 들어와서 언제부터 나가서 단속을 시작해라 하게 되면 그거를 미리 거기다가 연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경찰하고 지금 심지어 그 거지 아이들과의 결탁인 겁니까? 연락해서 그렇죠. 어떤 거 연락해 줍니까? 아, 그냥 언제 며칠 날 몇 장마당에 시에 뜬다? 장마당에 우리가 나간다 하게 되면 그네들은 뭐 제각기 막 흩어져서 다른 장마당에 가서 한마디로 소매치기라고 하거든요. 장 보러 온 사람들 주머니 털고 또 장마당의 물건들을 이제 저녁에 다 지고선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장마당 주변에 있는 집에다가들 이렇게 다 맡겨놔요. 예, 보관하죠. 보관이라는 게 있어요. 네. 다음날 아침에 또 장마당에 나올 때 그걸 찾아서 자기만의 그런 또 암호들이 다 있는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장 보러 온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는 그런 애들이 이제 저희가 나간다는 날에는 벌써 나와 있어요. 근데 옷을 얼마나 잘 입고 나오는지 저도 다른 구역 장마당에 가게 되면 깜빡 속을 정도로 옷을 잘 입고 나가고 냄새도 엄청 좋고 깔끔하게 하고 다니는데 우리가 뜬다 하게 되면 저희도 그 꽃제비들을 알고 장마당에 있는 장사꾼들도 이 꽃제비들 알잖아요. 그러면 꽃제비들이 장사꾼 주머니를 터는 게 아니고 장을 보러 온 인민의 주머니를 텁니다. 그러면 그게 몇 명이 무리가 돼서 쫙 흩어져서 다니다가 누가 하나 이제 지갑을 훔쳤어요. 네. 뭐 지갑이라는 게 북한은 이렇게 여기처럼 멋있는 지갑에다가 놓고선 다니는 게 아니고 빨간 주머니. 빨간 주머니 배에다가 옷 안에다가 이렇게 빨간 여름 빨간 주머니에서 뒤에 끈을 해서 허리에다 딱 묶고 목에다 하나 거는 그거를 합니다. 뭘 살려면 이렇게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 뒤따라다녀요. 기회만 되면 하나는 막아주고 하나는 안전면도날을 손에 들고 다니다가 지나가면 째고 뒤에서 오면서 그거를 받고. 예, 받는 거예요. 돌레치기 하고 나면 훔친 놈이 먼저 도둑이 하는 거예요. 그냥 훔쳐놓고 훔쳐서 넘겼잖아요. 이미 훔친 순간 도둑이 하는 순간 지갑은 그 사람한테 없는 거잖아요. 대신 우리가 장마당에 호랑이 가죽을 딱 뒤집어 쓰고 나갔으니까 군복을 입었다는 것을 북한에서 네. 호랑이 가지고 뒤집어 쓴다고 합니다. 그러다 나니까 이제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었다, 이제 부딪혔는데 이렇게 됐다 하게 되면 우선 몸을 수색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수색을 그 손자리에서 해요. 장사꾼들 다 봐도 그 장마당에 앉아 장사하는 사람은 절대 얘기를 안 해요. 그거를 그러면 자기가 버벅을 당하기 때문에 가만들 있어요. 그냥 장보러 한 사람들끼리 막 떠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 저게도 보라고 저게도 보라고 봐야 없잖아요. 저희는 벌써 그걸 알고 있으니까 다른 데 간 걸로. 근데 이제 거기서 훔치고 어떻게 하게 되면 저희가 장마당을 딱 철수해서 벗어나서 200m 정도 되면 뒤에서 도둑놈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쵸, 따라와서 뭐 줍니까? 지갑. 돈을 주죠. 지갑을 주는 게 아니고 돈을 돈을 주죠. 주는 거. 예. 그럼 저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받아도 되는 거예요? 저희는 상관없어요. 그런 목적으로 간 거죠? 시장에 그래서 연락을 주는 거예요. 꽃제비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지방에서 이제 먹고 살기 힘들고 부모랑 이제 헤어졌다 죽었다 이러고 나면 지방에서는 막 새까맣고 아무리 그래도 거기서 거긴 거예요. 대신 평양시에 들어오게 되면 지갑을 한번 털게 되면 제가 이제 조사를 했을 때인데 제일 많이 훔쳤다는 애가 700달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장마당에 서서 외야하 내야하고 이렇게 바꿔주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여자였어요. 장마당에 딱 들어갈 때에는 돈 바꿀 거 없어요. 거기에 서 있는 여자들이 먼저 그 사람들을 거쳐야 장마당 안에 들어갈 맞아. 수 있어요. 예. 그런 주머니를 한번 훔쳤던 소매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똑똑한 애들은 평양시에서 절대 안 나가고 자기가 10원을 훔쳤으면 저희한테 8원을 주면서 이 보안원이 뒤를 봐준다는 겁니다. 그쵸. 보안원은 이 도둑놈이 쫌도둑인 거 알고 주둔하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을 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눈 감아주고 그 적당히 뇌물을 받아먹고 네가 여기에서 주둔하고 이 주변을 싹 휩쓸면서 도둑질하는 동안 나한테 일정한 돈만 가져다 주면 내가 뒤를 봐주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죠. 와, 그럼 정기적으로 그렇게 상납을 하는 거예요? 아, 상납은 정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 번씩 뜰 저희가- 때마다? 그쵸. 그 뜨는 것도 저희도 보안소에서 뭔가 이제 해내야 될 그런 게 과제가 있을 내려오니까. 때. 그리고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희가 노골적으로 어디 가서 누구한테 뭐 털어오라. 그렇게는 말을 절대 못 하지. 하거든요. 대신 야, 좀 이렇게 해서 급한 일이 있다고 연락만 하게 되면 알아서 저희들이
평양시지만은 그 시 안에도 구역이라는 보안소가 있어요. 맞아요. 여기로 말하면 이제 뭐 서울시다 중구, 서구 이렇게 그런 무슨 것처럼 것처럼. 평양시 안에도 구역 보안소가 있는데 네. 다른 구역에 가서도 훔치다가도 이제 잡힐 수 있잖아요.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으니까 몰라요. 그럼 네. 아 이거 소매치기로구나 하고 잡아서 거기서 이제 딱 구류를 시키게 되면 벌써 전화가 와요. 다른 아. 직원들이 조사를 하다가 전화가 오게 되면 그거를 가서 데리고 와서 아 시관서로 넘겨라 해가지고 풀어주는 거구나? 며칠만 있어라 하고 풀어주고 밖에 나다니지 말라고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그냥 쓱 내보내주거든요. 야, 어떻게 보안원이 요 따위 짓을 하면서 돈을 털어먹습니까? 나는 진짜 정말 신박한 털이죠. 저 근데 이 정도로 돈 터는 건 알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그냥 그 동네에서 뭔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 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장사 못하게 하거나 이 물건 왜 여기서 파냐, 이거는 팔으려고 규정이 되지 않은 물건인데 그 판다고 거기서서 얼마나 단속합니까? 그리고 갈 때 직원 동지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러면 안 돼 막 고양이 거기다가 담배 사서 담배 하나 쓱 아유, 스물다리 맞아. 넣으시면 앞으로 하지마 쓱 이러면서 모르는 척하고 가잖아요. 그거를 받아 먹으려고 이 사람이 이틀에 한 번씩 시장에 뜨는 거야. 그래서 오빠시라고 되게 유명하고 악질적인 경사들이 있는데 북한에서는 보안원이라고 하죠. 보안원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군님이 저 꼭대기에서 배급 안 주니까 그딴 식으로 주민들 좀 쫄카야지. 마누라한테 그래도 담배라도 가져다 주면서 이거 팔아서 쌀 사라지 자기 자식 먹여 살릴 거 아닙니까? 보안원의 삶이 이렇게 처참하고 보안원이 먹고 살 수 있게끔 국가가 어떤 월급을 제대로 주고 녹봉이라도 국봉이라도 좀 제대로 줘야 되는데 이걸 안 주니까 밑에 북한 주민 말단의 주민들을 쥐어짜고 힘들게 하는 거죠. 결국 이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가 돼서 제일 하층 서민들만 녹아나고 힘들게 하는 삶의 연속인 거죠. 그래서 권력 가진 사람은 이런 권력을 휘두르면서 앉은 자리에 앉아서 그 직권을 여기서 뇌물을 받는 거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 옛날도 그랬듯이 지금도 역시 그냥 힘든 구조입니다. 제일